안녕하세요. 고리타분 영화 이야기 11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도엽입니다. 저는 최성목입니다. 송건입니다. 네, 저희 영화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감독편이 반응이 뜨거워요. 네, 그래서 구독자도 생각보다 그 영화가 감독편에 의해서 좀 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영화 고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고른 영화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고요. 2020년에 나온 홍희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라는 작품입니다. 유아인 씨와 유재명 씨가 나오는 주연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아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아이까지 이렇게 3명의 주연이 나오는 영화고요. 스토리는 극중 태인과 창복이라는 두 인물이 시체 수습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던 둘이 그 둘에게 일을 주던 실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실장이 유괴한 어떤 여자 아이를 맡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쭉 일이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성목 씨는? 전 이거 처음에 이제 2020년 개봉했잖아요. 네. 이거 되게 기다렸던 작품이었어서 나오자마자 봤던 것 같은데, 당시에 솔직히 소재 설정이나 어떤 인물 캐릭터 설정이나 그리고 뭔가 좀 우당탕탕 엉성하게 흘러가는 중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재밌게 봤었고,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은 그래도 조금은 있다. 네,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제 스타일이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재가 이 이후로 이런 느낌의 소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영화. 한국 영화에서요? 성동일 주연의 어떤 영화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어떤 아이 납치했다가 그 아이랑 정들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제가. 비 때문에 애 맡았다가 네. 그런 거죠. 유튜브에서 봤는데. 담보. 아예 모르겠네요. 네. 이거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온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뭔가 이때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건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계속해서 예상 밖을 벗어나는 약간 초반 장르부터 제가 오해를 하고 시작하고 중간중간 캐릭터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흘러가는 기대하게 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절대 그대로 안 흘러가게 냅두고 감독이,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욕구불만이 쌓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왔던 내용들이 계속 깨지니까 정리될 시간이 없었구나. 정리를 못한 채로 영화가 끝나버려서 오히려 영화를 보고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선 또 좋은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강제적이었어요. 네, 뭐 저도 약간 범죄 영화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괜찮게 봤거든요. 연출력도 좋으신 것 같고, 홍희정 감독이 연기는 뭐 다들 잘하는 분들이니까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이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쉬운 점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전반적인 어떤 영화에 대한 감상은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무슨 얘기를 막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어떻게 잡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뭔가 이렇게 범죄 영화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순박한 인물들이에요. 맞아요. 경찰들이 뭔가 좀 더
그 중간에 경장 나오잖아요. 취한 경장이 실제 경찰인데 범죄자처럼 그리고 연출도 되게 의도한 것처럼 일부러 범죄자들은 더 그냥 순박해 보이고 뭔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보였거든요. 일만 범죄지 결국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감독의 설정이 좀 흥미롭긴 했어요. 그런 점에서. 뭔가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게 저는 범죄 스릴러로 접근을 했으니까 저도 근데 이게 영화가 되게 그 범죄를 일상적으로 다루잖아요. 그쵸. 그 캐릭터들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약간 여유로운 사이코패스 그 흔히 그때 찾아볼 수 있는 큐어하면서 말했던 그 네, 아류작들의 하나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고 그쵸.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초이 초희. 초이를 만났을 때는 약간 그렇게 전개될 줄 알았어요. 어느 가족처럼 그 초이도 약간 원래 가족한테서 약간 소외당한 인물이고 그 유아인이랑 거기 범죄자 집단도 뭔가 사회에서 소외가 된 최하층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들이 만나서 가족의 형성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 약간 이런 또 클리셰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깨트리고 해서 캐릭터 설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이나 아니면 저도 어느 가족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엔딩도 이 폴라로이드 사진 딱 이렇게 보여주고 끝나고 그 흔한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근데 예측컨대 뭔가 초이가 집에서 아들만큼 이쁨을 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느낌? 막 그 아들이었으면 바로 아빠가 돈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딸이니까 막 계속 깎으려고도 하고 돈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 소외되는 느낌은 있었을 것 같은데 보여지진 않죠 영화에. 그러면서 어느 가족이 좀 저도 그런 건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마찬가지로 저도 어느 가족이 떠올랐고 또 하나 같이 떠오른 영화는 기생충이 좀 떠올랐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또 결말을 보고 인정. 결말까지 결말 부분에서 엄청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계절감이나 뭔가 연출하는 화면 그 구도나 약간 필름 재질의 어떤 색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느 가족과 비슷했고 어떤 유괴를 해가지고 뭐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중간 내용 단계가 되게 비슷했는데 마찬가지로 결말에서 갑자기 기생충이 떠오르는 저는 그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 있잖아요. 별주부전이요. 별주부전. 그래서 토끼 마스크 쓰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유아인도 약간 되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러고 다니고 거북이 같이. 그러고 보니까 약간 거북이 닮긴 했네요. 감는 머리도 막 거북이처럼 밀고. 발도 그랬거든요. 별주부전 같은 느낌. 그랬는데 이제 감독 코멘트에서 약간 그런 언급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한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별주부전스러운 느낌에. 그다음에 그 연출, 화면 구성, 재질감 이런 거, 색감 이런 것도 다 되게 동화같이 꾸며놓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냥 어떤 범죄 극을. 저 처음 봤을 땐 범죄 영화인가 이러고 봤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보니까 되게 편하게 웃으면서 봤거든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딱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범죄를 시킨 사람도 갑자기 허무하게 죽고 뭐 납치를 당한 아버지의 입장도 전혀 묘사가 되지 않고 이런 점에서 뭔가 범죄를 중점으로 다루기보단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화 같은 장면을 더 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말씀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토끼 마스크나 유아인의 모습이나 뭔가 둘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왜 소리도 없이일까를 열심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소리라는 거가 약간 이제 내가 내는 나의 의견이고 나의 판단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도 없는 사람이 사실 유아인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유아인이 소리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결말이 그렇게 치닫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내므로써 자신이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함으로써 창복이 왜냐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얘를 데려다 줬고 선생님한테 그 이후로 유괴범으로 몰리고 도망가고
소리도 없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던 유아인이 소리를 냈을 때 맞이한 그 표정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뭔가 그런 의미에서 소리도 없이라는 제목이 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양복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나요? 글쎄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제 양복을 받고 입고부터 엄청 행동을 하잖아요. 진취적으로 그쵸. 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제목과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뭐 양복에서 좀 저는 기생충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계층 간 이동이 결국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둘은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뭔가 느껴지는. 그래서 거북이가 양복을 입어가지고 뭔가 더 이상 거북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다시 굴다리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기생충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없이라는 제목은 사실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아인이 소리가 없는 소리를 안 내긴 하지만 대사가 하나도 없긴 하지만 굳이 그게 제목까지 갔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사실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 후기 같은 걸 안 보니까. 저도 기생충이랑 비슷한 결론을 내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범죄가 중요한 것 같다고는 안 했잖아요, 다들. 네, 근데 저는 그냥 범죄가 보통 사회의 끝자락에 간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동으로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 정도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유아인이랑 유재명은 그 범죄 안에서도 결국 제일 끝에 하는 시신 처리, 제일 마지막에 떡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들, 거의 끝 중에 끝, 약간 이렇게 봤고, 게다가 왜 유아인이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보통 사람들이 하는 뭐 말하기, 듣기, 뭐 눈으로 보기 중에 약간 그거 하나를 아예 빼앗겼다기보다 그냥 없앤 느낌이었어요, 감독이. 그래서 완전 최하위 계층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초이가 중상계층의 끝이라고 봤어요. 저는 중상계층에서 약간 제일 소외된 초이가 약간 유아인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성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양복 입고 조금 자기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소리도 없이는 약간 소리도 없이 당했다. 아 뒤에 그러니까 동사가 있다. 보통 기척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네. 막 소리도 없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약간 최하위 계층이 뭔가 중상층한테 인지도 못한 상태로 당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누릴 수 있는 감각 중에 뭐 소리를 뱉는 그걸 없앴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복을 벗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이제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엄청 여자 꼬마를 설정한 게 좀 악질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저는 어쨌든 최하위 계층을 약간 이용하는 중산층으로 캐릭터를 해석했으니까 그거를 약간 순진무구한 꼬마 여자애로 설정했다는 게 무섭더라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이 이제 소리도 없이 우리는 괴물이 된다였다고 해요, 원래는. 완전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저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뺀 게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인정. 이런 해석이 굉장히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의도와 다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연출자의 의도랑 대신 그게 설득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건희 씨의 그 어떤 성목 씨나 건희 씨의 양복에 대한 이야기, 계층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소리도 없이 당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뭔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괴물이었잖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근데 중간에 그 초이가 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약간 괴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괴물이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뭔가 소리 없이 당했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초이가 괴물을 만든 거네요. 유아인 스스로 본인이 괴물이라고 인지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저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이와 유아인이 어떤 그런 유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깨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없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초이가 태인을 이용했다라는 쪽에 저 가까워요. 저도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온 애 같거든요. 뭔가 초이라는 애가 그 눈칫밥 먹으면서 어떤 자신의 쓸모를 만들고 그쵸. 어질러진 방을 뭐 치우고 딱 그 책상 다리에 레고를 정리해서 끼우면서 이제 확 자기의 역할이 생기잖아요. 그 서있지 못한 책상 다리가 갑자기 딱 쓰면서 어떤 집으로서 굴러가는 느낌을 확 내고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아예 자리를 잡다가 그렇죠. 이제 자신이 딱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상태가 되니까 바로 가버리는 좀 그런 느낌이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박수 치는 것도 이제 유아인 태인이 이제 아무래도 애니까 무서워하니까 자기 말은 못하니까 이렇게 해주다가 박수를 쳐주다가 후에 이제 유아인이 막 조금 불안에 떨면서 이제 경찰 시체 수습할 때 초이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되게 감상주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제 초이가 마음을 열었구나 포용을 하기 시작했구나인데 저는 그것도 이제 어떤 그 방식 어른들의 방식으로 이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 해요 저는. 그러면은 아쉬운 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막상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안 맞춰졌던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다 맞춰진 느낌이긴 해요. 결말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긴 했는데 뭔가 너무 감상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갑자기 확 차가워지니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동화 얘기도 듣고 뭐 계층간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지금은 딱히 사라졌어. 아쉬운 점이 아쉬운 최고의 점 없어요. 인생 영화인데요. 5점 나오겠다. 그 저는 정말 완전 마지막 신 갑자기 플래시백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보여주면서 그 행복했던 시절 보여주는 거. 그런 장면. 그게 있는 순간 유대감이 형성된 휴먼 드라마가 돼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영화의 훌륭한 정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이런 제가 말한 거나 건희 씨, 성목 씨가 말한 것들에 의해서 저는 그래도 나름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폴라로이드 사진까지는 아니었으면 했어요. 적어도 그냥 띄워놓는 것쯤이야.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약간 그 웃음조차 거짓이고 폴라로이드 웃음 거짓이고 이 사람이 원래 속해 있던 데서도 소외를 받았었잖아요. 네. 또다시 거짓 웃음을 지으러 간다. 그러니까 본인 이득을 위해 그냥 아예 악마로 만들어. 이러니까 초이가 괴물이에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딱 해석이 됐어요. 제 스스로 납득이 됐어요. 영화에 대한. 딱 납득하고 이제 귀 닫았구나. 도엽 씨 말도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어느 가족에서 기생충 갔다가 다시 어느 가족 간 느낌이어서 맞아. 아예 이 여자 캐릭터를 그냥 껍데기만 여자 소녀지 그냥 완전 악마다 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가족과 기생충이 위대한 영화인 이유는 제 생각은 각자의 그릇에서 최적의 이야기를 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거기서 또 예상을 깨는 무언가들도 있고 기생충처럼 되게 서늘하고 차가운 그런 영화가 후반부에 가서는 나름 감상주의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최적으로 담겼다고도 생각을 하고 어느 가족은 굉장히 따뜻한 휴먼 드라마처럼 보이다가 후반부에 갈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제 조금 그런 서늘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럼에도 그런 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빠라고 입 뻥끗하면서 그 아이가 부른다거나 그런 끝까지 감상주의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정말 최종신은 저는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그 마지막 장면 빼고는 그러면 다 괜찮았던 거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영화다. 그냥 재밌는 영화였다. 그래도 나름 재밌게 볼만한 영화였다. 그렇죠. 저도 아쉬웠다라고 하려고 했던 점이 두 가지 영화가 떠올랐는데 두 가지 영화가 모두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억지로 담으려 했다라고 느껴졌었는데 뭔가 별주부전 얘기나 그런 얘기로 해소가 됐던 반면 마지막에 갑자기 또 어느 가족으로 간 부분이 별로였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아쉬웠던 게 영화 보는 시간 동안은 별로 즐겁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영화 보면서 영화적 딱히- 경험이 좋진 않았다. 딱 영화관에서 봤으면은 그다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해석해서 그나마 좀 생각보다 괜찮은 영화였네 라고 내가 받아들인 거지. 그 영화 볼 때의 그 순수한 경험 자체는 그렇게 막 즐겁다고 생각되진 않았고 오히려 그 유재명 캐릭터가 엄청 허무하게 죽잖아요. 네. 그때는 심지어 화까지 나더라고. 이렇게 비중을 둔 캐릭터를 이렇게 소비를 해? 하면서 약간 그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아 유재명이 그렇게 죽은 장면이요? 건희 씨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렇게 소비를 해버리는 느낌? 약간 끝을?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이 덜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아쉬워요. 좀 약간 최하계층 소리 없이 당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당해버린 거죠. 허무한 사용만 되다가 허무하게 소리도 없이 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더라고. 죽음이. 저도 그래서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뒤틀린 선이 있잖아요. 창복이 자기 막 시체 치우면서도 북쪽으로 뉘어야 된다느니 막 기도 테이프 꼭 들으라니 막 이런 좀 뒤틀린 선이 있는데 그 뒤틀린 선 때문에 자기가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혼자 추격신을 찍잖아요. 다리가 안 좋은 양반이. 그러면서 뭔가 그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뭔가 자기가 쫀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뒤틀린 선의 작용으로 뭔가 혼자 돌아가신 느낌이 들었어서 그냥 그러니까 소시민은 그러니까 최하계층은 그렇게로 자기야 자신을 죽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사회의 어떤 사회가 만들어놓은 선에 자기가 해당하지 못하니까 뭔가 그렇게 죽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괜찮았다.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화가 났다. 저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흐름을 못 가져가고 있었으니까. 영화를 진도가 빨랐구나.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느 가족이었거든요. 기생충 아니었어요? 아빠 죽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제 막 가족 돼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어느 가족에서도 그런 장면은 있죠.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이후로 어떤 그게 기점이 돼서 더 전환점이 확실히 되고 명확한 어떤 것들이 전달하잖아요. 어느 가족은. 근데 그냥 진짜 소리도 없이 가버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성목 씨 얘기 들으면 또 이제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이 되긴 한다. 이런 느낌?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범죄자들이 다 뒤틀린 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좋은 행동을 해요. 맞아요. 그 애 파는 그 애들 있잖아. 덩치 큰 애하고 수염 기른 그 듀오. 걔네들도 왔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묻냐 해서 막 꺼내주려고 하고 또 그 애들 장기 밀매하는 그 애들 모아놓고 술 먹인 데 있잖아요. 요구르트. 거기도 이제 태인이 더워하니까 요구르트 주고 막 이런 되게 그 시골의 정이라고 할까? 그런 게 다들 있더라고요. 범죄자들만 뭔가 느낌이.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롭긴 했어요, 확실히. 전 진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엉성한 범죄 조직들의 그 뭔가 우당탕탕. 그런 게 완전 제 스타일이라서. 성욱 씨가 우당탕탕 좋아하잖아요. 저도 우당탕탕 좋아하는데 그러면 웃겨야죠. 웃기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웃음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봤는데 경찰이 나왔잖아. 안 웃기다고? 저는 대체 흙 속에 손만 삐죽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도 화가 났어요. 내가 보기엔 건희 씨가 화가 나서 웃을 여유가 없었어. 애초에 그렇게 묻었다는 게 화가 나. 나올 수 있게. 그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래도 데뷔작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데뷔작 치고 되게 그래도 신선도 하나만큼은 그쵸. 그리고 연출도 되게 엄청 좋지 않았어요? 연출력은 그래도 꽤 그러니까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연출력 좋아요.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암시도 엄청 많이 해주고
네, 막 우당탕탕이라는 네. 주제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캐릭터 설정들, 세부적인 캐릭터 설정들이 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영화 볼 때 있었던 아쉬운 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해소는 되는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거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웃음 포인트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네. 처음에 이제 조폭 들으면 돈도 막 팡팡 쓰고 해야 되는데 되게 옹졸한 돈들이 오간다는 점이 아, 막 10,000원짜리 그러네. 3장 꺼내서 준다던가 막 그런 점들이 되게 웃긴 포인트였는데. 그리고 그 좀 귀여웠어요. 그 실장 죽일 때 그 네. 이제 그 육수 형님들이 같이 선풍기 쐬는 선풍기 거. 쐬면서 초이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같이 선풍기 쐬고 좀 그거는 귀여웠어. 그 사람들마저 되게 그냥 순박한 시골 사람들처럼 그렸잖아요. 네. 실장 빼고는 진짜 다 그냥 악당들이 다 순박해 보여. 약간 그렇게 들으니까 일부러 그 대머리 형님들이었죠. 네. 네. 일부러 약간 범죄도시 보면 마동석 주먹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 덩치들 뉘앙스로 약간 일부러 섭외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수룩하게. 그 실장마저도 막 문신해놓고 사실 막 신경 거슬리는 애 하잖아요. 밧줄 막 오고. 아 맞아. 근데 사실 착한 애잖아요. 용돈 주고 고생한다고. 봐줘. 그 약간 경장 같은 포지션. 그래놓고 되게- 이렇게 몰래 보면은 그 대머리 형님이 빼뚜루 머리 때리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평점 매겨보고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3점. 3점. 기회가 되면 넷플릭스 지나가다가 보면 괜찮은 정도. 뭔가 의미를 만약 그 2시간 그 영화가 한 2시간 되나요? 1시간 반 되나? 1시간 40, 딱 10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딱 그 41분. 100분을 굉장한 의미나 가치를 두고 일부러 빼가지고 봤으면은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3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최하점이 뭐였죠? 이거 이거요. 같은데. 아 그렇군요. 성목 씨는 저는 저는 4.2점 드리겠습니다.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원래 4.2점. 3.8 드리려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올랐네요. 아 단점이 조금씩 해소되고. 그리고 데뷔작이라고 보니까 오히려 더 평점을 더 매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후하게 쳐주게 되는. 그렇죠. 저는 3.5점 하겠습니다. 3.5점. 제 기준 3.5점이면 추천작이에요. 그래도 재밌고 영상미 있고 네, 영상미가 되게 연출력도 꽤 괜찮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이 덜어 드러나는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의 평가니까 보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누군가에겐 인생 영화일지도 몰라요. 뭔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천할 만한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제 아무한테나 영화를 추천해준다 생각했을 때는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점, 3.5, 4.2 정도 되면은 평균으로 했을 때 그래도 좀 아쉽지만 저희가 리뷰한 것 중에 낮은 편인 영화인 것 같네요. 그래도 중점이. 넘어질 때도 있어야죠. 워낙 그전 넘어지지까지는 않았다 생각해요. 그전 영화들이 워낙 좀 어느 좋은 정도 영화들만 했어. 검증된 영화들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은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를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영화도 재밌는 영화 골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무래도 3주 동안 감독편이 올라갔다 보니까 오랜만에 토론회 시리즈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